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캠프발 대선 공작 작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한 명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신학님 씨는 지금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팔았다. 그런 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허위 인터뷰를 김만배와 해서 그것을 본인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에 대선 D-3일 날 넘겨서 그것으로 가짜뉴스를 보도를 했죠. 막판에 전체를 뒤집으려고. 지금까지 신학님은 단순히 이 김만배의 대선 공작에 이용을 당한 사람, 뭐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신학님 씨가, 한국일보 계열사 후배죠. 김만배. 김만배와 같이 짜고, 아니면 김만배에게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대선 공작에, 이 김만배의 작전에, 깊숙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한 정황, 이것을 검찰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학님 씨뿐이 아니고 대선 공작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방정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서울신문이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사이면에 단독 보도한 겁니다. 신학님, 김만배에게 메신저 타격 문자. 검찰은 이것이 허위 의혹 인터뷰 종용을 한 정황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검찰의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대선 공작에 대해서 휴대전화에서 김만배 씨에게 전송된 내용 중에 그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님이 김만배에게 보낸 그 내용 중에 메신저를 쳐야 한다. 메신저를 쳐야 한다. 메신저라는 건 메시지를 발송을 하는 사람이죠. 메신저를 쳐야 한다. 이렇게 그 적힌 것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메신저는 누구냐? 이 대장동 일당 중에 또 한 명 있죠. 천하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로 검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신저가 정영학 녹취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때 대장동 사건 초기에 정영학 녹취록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나왔습니다. 대장동 몸통은 그분, 뭐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영학 녹취록을 그때 검찰에 제출을 했죠. 정영학 회계사로 추정이 되는데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의 전반적인 의미가 허위 의혹 그 인터뷰를 모의 또는 종용한 것이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초기에 이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 몸통 바꿔치기. 그래서 김만배 신학님 허위 인터뷰에서 뭐 윤석열 커피 이야기 나오고 조영 너가 조영이야 하고 사건이 사라졌어. 이런 것을 인터뷰를 모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판단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 발신이 된 것이 신학님이 김만배에게 보낸 메신저를 쳐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발신이 된 것이 2021년 10월 12일자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한 달 전에 9월 15일에 인터뷰가 있었고 계속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서로 그 주고받은 그 어떤 뭐 연락을 계속 주고받은 것이죠. 10월 12일에 그때 당시는 상황이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일당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것을 들어갔는데 그때 뭐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 파헤치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 녹취록이 언론에도 지금 흘러갔죠. 그래서 이 대장동 관련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던 그때여서 이 정영학 회계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여론을 그 메신저를 쳐야 한다는 이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가 메신저죠. 정영학 회계사를 공격을 하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팀장 강백신
휴대전화를 그 신앙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했죠. 그래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 10일쯤 김만배 씨에게 전송된 그 문자 메시지가 이겁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는 정영학 녹취록이죠.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들과 막 나눈 내용들, 이재명 관련된 부분들, 거분 나오는 이런 부분들, 그거를 자꾸 건들지 말고 그거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니까는 메신저 이것을 보낸 정영학을 공격을 하라. 이렇게 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겁니다. 정영학을 공격을 하면은 정영학이 그 녹취록을 가짜로 이 막 조작을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유도해서 그런 뭐 그 거분, 대장동 거분 이야기 같은 것을 끄집어냈다. 천화동이 1호 실소유주. 자, 그래서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정영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 흉계를 꾸미는 이런 그 강교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됩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고 나서 이틀 뒤에 김만배 씨가 한 일간지와 최초로 인터뷰를 합니다. 최초 인터뷰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거기서 김만배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앙님에게 들은 그대로죠. 정영학은 옛날부터 사업마다 동업자들을 감방에 다 보냈다. 주주끼리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면서 허위, 과장, 발언한 걸 녹음한 이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주끼리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면서 뭐 허위로 이야기하고 가장하고 막 이야기한 거 뭐 그러니까 대장동 거분 이렇게 막 가장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영학 회계사를 나쁜 놈, 믿을 수 없는 놈, 허풍쟁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니까는 이튿날 바로 실행을 한 겁니다. 이틀 뒤에. 그리고 그때 첫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나중에 보면은 뭐 식사한 이런 것들도 다 나왔죠. 다른 그 법조 기자들 쭉 데리고 가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과 식사를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정진상, 김용, 이 신복들, 이재명의 신복들에 대해서는 밥 한 번 먹어본 적 없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김만배가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고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를 이렇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라고 권한 사람이 신앙님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그때 뭐 모처럼 만났고 그 이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 허위 인터뷰를 막 부인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된 거죠. 특히 검찰이 파악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앙님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이 2021년 9월 15일이죠. 이 사건이 9월 초에부터 터졌습니다. 허위 인터뷰 한 21년 9월 15일 이틀 뒤 2021년 9월 17일 또 두 사람이 만났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그런데 그때 김만배와 신앙님이 거기서 나눈 대화 녹음된 파일도 확보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의 단독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짜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그거 뉴스타파에서 뭐 전문이 아니고 막 짜깁기를 해서 공개를 하고 대선 공작을 벌였는데 그러면 그 녹음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 파일에는 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뭐 하나는 불발된 다른 허위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아마 거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선 공작을 모의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틀 전에 했던 이 허위 인터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제 보정판 좀 보강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결국 대선에는 써먹지 못했지만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틀 전에 한 인터뷰를 어떻게 대선판에서 활용을 할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서는 제2의 김만배, 신앙님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또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가 아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혁신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초반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죠. 기대를 했고 저도 서정욱 변호사의 법대로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기 바로 전에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인요한 그 박사 같은 그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저도 동의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임명이 됐을 때 많은 기대들을 했습니다.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 그런데 그것이 점차 좀 우려로 걱정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1호 혁신안이 이준석 뭐 사면하겠다. 그러고 또 퇴짜를 맞고 홍준표 마찬가지고 뭐 김재원 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야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하는 모양이고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것을 오늘 또 결정을 내릴 겁니다.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사면 이 문제가 좀 그 우려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낙동강 하류 지역 뒷전으로 가 있으라 이 발언도 농담이라고 했지만은 이것도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행보 혁신이 첫 행보를 5.18 묘역으로 잡은 것 여기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 반응이 적지 않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 아직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걸었던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62.3%가 인요한 혁신이 잘할 것 아직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예, 전체 국민이 아니고 전체 국민은 사실 이런 조사에서는 별 그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혁신을 하고 뭐 메스를 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 다 같이 하면 거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 혁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요한의 혁신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62.3%가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응답자 중에서도 역시 68.3%가 인요한 혁신위가 잘할 거다. 그러니까 62%, 68%, 한 10분 중에 한 그 6명, 7명 가까이는 인요한 혁신위가 잘할 거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파 진영의 그 우파 쪽을 그 정치권 우파를 지지하는 그 응답자입니다. 못할 것이다. 는 응답은 17.7%. 자, 이 17.7% 여기는 아마 지금 초반에 보인 행보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준석 사면이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은 뭐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안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띄운 인요한 그러면은 김기현, 장제원 등 23명이 해당. 그래서 국민의힘 술렁. 자, 인요한 그 위원장이 새로운 내용을 띄웠습니다. 3선 이상으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라면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는 옵션을 줄 수 있다. 이 옵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 이게 왜 옵션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냐면은, 며칠 전에는 아예 수도권에 출마를 하라고 했죠. 서울에 있는 험지로 출마를 하라고 했죠. 영남의 중진, 김기현이나 뭐 주호영 같은 사람들. 그런데 뭐 그건 수도권 아니고 그 같은 곳에서 3번 당선이 됐으면은, 3번 연달아 당선됐으면은
그 인근 지역, 수도권 아니라도 영남에서 인근 지역에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당내 영남 중진 의원들에게 수도권 현지 출마를 요구한 데 이어서 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혁신의 안건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되니까 결국 영남 중진 의원들이 타깃이 될 것이고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죠. 자, 이런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지역구 3선 초과 의원들을 잘랐다가 총선에서 그 지역구를 뺏기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3선 여태까지 이 지역구를 다져왔는데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빼내고 다른 정치 신인을 거기다 꽂아서 상대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에게 지면은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가령 부산에서는 부산, 울산 이런 데서는 또 경남 일부 지역은 민주당 세가 있는 곳이 있죠. 거기서 버티고 있던 국민의힘 3선을 빼내고 정치 신인을 해서 민주당 세가 강한 곳에서 지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인유한 위원장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발령에 지금 발언에 술렁이는 분위기인데 영남권의 한 의원은 이것은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알아서 생활하라는 의미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근 지역구 못 가겠으니까 내 이 지역구 많이 3선 동안 다져놨으니까는 공천 안 주면 그래 나 여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돼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리고 또 다른 비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구별로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3선 초과 의원을 빼서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23명 전체 의원은 111명이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이 89명인데 89명 중에서 23명이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데 23명이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구로 가려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들 중에는 당 지도부인 김기현 포함이 됩니다. 4선 울산 남월, 윤재옥 원내대표 3선 대구 달서울, 유이동 정책위 의장 3선 경기 평택을 그리고 또 친윤 핵심 중에서 건성동 4선 강원 광릉 장재원 3선 부산 사상 다 포함됩니다. 5선의 정우택 정진석 4선의 윤상현 이것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특히 23명 중에서 TK 대구 경북 PK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영남권 의원이 12명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 중진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라 여기 반발이 나오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이 인근 지역에 가도 된다 이런 말을 꺼낸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인요한 위원장의 특유의 이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반발 같은 데 대해서 지금 현재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영남권 불만에 대해서 서운하면은 제가 찾아가서 미안하오 힘들게 해서 그러나 우리 같이 헤쳐나가자 이겨나가자 이렇게 말하겠다. 반발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다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혁신이 1호 안건인 대사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용어를 징계 취소로 바꾸겠다. 사면이라는 말은 뭔가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반발을 하니까 그 말이 맞다. 사면이라는 말을 잘못 썼다. 그냥 징계 철회, 징계 취소로 바꾸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좀 유연하죠.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난 사실도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에 대해서 코리아 젠틀맨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이 잡음이 논란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인요한의 스타일을 오늘 조선일보가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에서 상당히 크게 다뤘는데 제목은 비난보다 칭찬 그리고 셀프 디스 자기를 디스한다는 거, 자기를 깎아내린다는 거죠. 미국식 유머 던지는 순천 촌놈 이렇게 제목을 따라서
정치 인사이더 여혁신위원장 인요한 화법 스타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식 화법이 섞인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장황한 설명을 하기 대신에 핵심 키워드를 이야기한다. 자, 유승민 만나서는 코리안 젠틀맨 이렇게 이야기했고 중진 의원들에게는 영남 스타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 영남의 그 스타 의원 김기현, 주호영 스타라고 이렇게 올려놓고는 이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출마를 하라 이런 식의 화법이죠.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온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자기 낮추면서 농담으로 완급을 조절을 한다. 본인이 이제 순천에서 오래 생활해서 이거 순천 출신, 전남 순천 출신이 영남 물갈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거 그 지역 감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이 인요한 위원장은 아니 순천 출신 내 친형이 부산 형수랑 어떻게 결혼했겠나 우리 그런 거 없다 이야기고 그런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비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혁신위원장이면은 그 중요한 좀 포스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 과거에 또 본인이 민주당 사람들과 친하다 또 이런 말과 연결되면서 뭐 정체성 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이 특이한 새로운 그 화법들을 구사를 한다는 겁니다. 유승민을 코리안 젠틀맨 이렇게 했는데 유승민을 통합해야 하는 인요한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낸 표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유승민이 젠틀맨이냐.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도 김정은을 젠틀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그런 것과 연결해서 상당히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정치 성향에 반대되는 동료라도 마이 프렌드, 내 친구 이렇게 부르는 관행이 있는데 이거를 인요한이 차용한 것 아닌가? 뭐 코리안 젠틀맨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와 좀 등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일단은 칭찬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게 미국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영남 다선들의 험지 출마론 역시 중진 의원들을 기존처럼 물갈이 대상으로 비판하는 대신 이들을 영남 스타라고 지칭하면서 희생을 요구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핵심 단어부터 말하는 그 합법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의 농담 코드가 말꼬리 잡는 한국식 정치 문화에서 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 인터뷰 발언이 영남 의원들 반발에 부닥치니까 농담이라고 물러섰지만 발언이 너무 가볍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고 싶다. 태자를 맞아놓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사는 바로 인요한이 내민 손 뿌리치는 이준석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망해야지 이준석 본인의 입지가 넓어진다고 보는 듯하다. 자꾸 인요한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 기사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초반에 이 정체성이 과연 맞느냐, 그 국민의힘 전체 주류 쪽의 분위기가 맞느냐, 뭐 이준석 이야기도 그렇고 또 강조 5.18 의혹에 뭐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강조를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마치 김종인을 흉내내듯이 5.18 묘역을 가고 또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축 세력인 영남에 대해서 뒷전으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실망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합법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입니다. 긍정적으로 나중에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유승민을 만나서 젠틀맨 이야기 해줬죠. 이준석에게는 사면을 하겠다. 그러니까 징계 취소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당권 정지 취소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것은 일단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우파 일부에서 요구를 하는 그 사람들을 왜 끌어안지 못하느냐, 포용하라 이 요구를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 요구를 수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특히 이준석 완전히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죠. 총선 직전에 아마 적전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오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이 따로 있으니까는 이준석을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다른 곳 공천을 못 받고 3번이나 떨어진 그 노원병에 다시 가야 되니까는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책임은 이준석에게 가는 겁니다. 홍준표 마찬가지고 유승민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용하는 이런 그 행보들이 총선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도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데일리안 여론조사 보시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 이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데일리안 조사에 의하면은 격차가 큽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 얘가 45.6%.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34.1%. 11.5%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자,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인천, 경기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참패를 했죠. 인천, 경기에서도 지금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전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가 52.8%,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가 31.2%, 무려 21.7%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시점에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그러면 경기도 주민들은 그것을 반기죠. 그래서 경기도의 선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자, 그런 그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메가서울 프로젝트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메가시티는 제2 뉴타운 전략, 집값이 오를 것이다. 오늘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시킵니다. 이 제2 뉴타운이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18대 총선에 있었는데 그때 뉴타운 발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권 111곳 중에서 81곳을 석권하는 대성공을 거뒀죠. 자,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 하듯이 이달 중 법안 발의해서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확장이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김동연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는 국토 갈라치기 하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뭐 다른 부분들은 다 논외로 치고 이것을 논의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문제와도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일단 총선을 앞둔 이 전략 차원에서만 따져보면은 가령 뉴타운 공약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구도심에서 여러 재개발 구역을 한데 묶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때 묶어서 크게 가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시절에 도입을 했는데 2008년 18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현재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광역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약을 내걸어서 서울에 있는 지역구 그때 48개였는데 그중에서 40개를 차지했습니다. 40개. 이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49개인데 지난 총선은 그때 민주당이 40개, 국민의힘이 9개 이렇게 됐었죠. 그때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총선 전략으로 절차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제2 뉴타운 전략이 돼서 수도권 승리를 이끌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야당은 이렇게 되니까는 김포만 논의하지 말고 행정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야당은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버렸죠. 반대할 수도 없는 반대하면 또 표가 그쪽 지역에서 날아가니까는 그래서 프레임 전환에 안간힘을 쓰면서 결국 나온 게 또 천공입니다. 천공, 욕설인 천공.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여당의 김포시 서울시 편입구상이 무속인 천공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천공이 작년에 경기도를 서울에 통폐합해야 한다. 이 주장하는 동영상을 최고위원회에서 재생하면서 또 천공 말독하는 거냐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도 이 대선 때 이 어떤 이렇게 광역 개발, 다 묶어서 개발하는 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 천공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 톡기사입니다.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아니고 청와대 영빈관 이런 데서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민생 현장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윤 만난 서민들 모든 게 어렵다. 윤 대통령 용산 밖에서 민생회의. 서민들 금리 식비 등 다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 입문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졸교에 답 내놓을 것이다. 그것이 가령 카카오 택시에 대한 행포, 이 부도덕하다.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 과도한 수수료와 콜 몰아주기 등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요구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는 그런 타운홀 미팅 방식의 소통을 시작을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